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정영양TV 박덕수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4강으로서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 중에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치유농업 개론. 묵차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 치유농업 사례, 이 중에서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 중에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관련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서 2021년 3월 23일에 대통령령으로서 제정된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2조 치유농업사의 업무.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란: 첫 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두 번째,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세 번째,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네 번째,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다섯 번째, 치유농업 자원 및 치유농업 시설의 운영과 관리. 이 5가지가 치유농업사의 업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치유농업사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은 1, 2, 3, 4, 5를 다 실행할 수가 있고 2급은 1, 3, 5, 즉 첫 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세 번째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다섯 번째 치유농업 자원 및 치유농업 시설의 운영과 관리. 이 3가지를 실행할 수가 있는 반면에 1급 치유농업사는 5가지 다 하는데 2급이 할 수 없는 2항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네 번째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이것은 1급 치유농업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페이지 43에 나와 있습니다. 1항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 제1항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항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3항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 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률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4항 시행령 제3조 4항입니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와 평가. 두 번째, 해당 연도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 방향과 목표. 세 번째,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및 투자 계획. 네 번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대통령 시행령 제3조 사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내용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3조 5항입니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진청,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령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페이지 44에 있습니다. 법 제5조 5항과 관련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란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였을 경우, 즉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했을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진 방법을 변경했을 경우, 즉 사업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추진 방법만 변경했을 경우를 경미한 경우로 본다는 얘기죠. 세 번째,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을 경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겠죠.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가 됐는데 사업 그 내용을 변경해야겠죠. 네 번째,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등 명백한 오류를 수정했을 경우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다. 법률 시행령 제5조 연구개발 보급 등 페이지 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농업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거나 치유농업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입니다. 제2항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1호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2호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개선사업, 3호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 인력과의 협력사업, 4호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시행령 제5조 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위에 연구개발 등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6조 치유농업사 자격 시험의 응시 자격 등 페이지 47에서 48페이지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은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치유농업사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항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1호 제1차 시험 선택형 시험, 2호 제2차 시험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시험. 그러면은 치유농업사의 자격 등급에 따른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을 나타내고 있는 시행령 별표 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응시 자격 첫 번째 1급 치유농업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목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 즉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활용하여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며 이하 치유농업 관련 업무라 한다.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즉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1급 치유농업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바로 1급 치유농업사 응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 의료, 사회복지, 상담, 평생교육, 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호,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 의료, 사회복지, 상담, 평생교육, 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암호,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다음 응시자격 2급 치유농업사입니다. 2급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치유농업사의 자격 등급에 따른 응시 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1차 시험 면제받은 사람 아까 별표 1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자격 등급에 따른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단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제2차 시험이 2희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 그 다음에 이어서 시행되는 제1차 시험을 한 번, 즉 1회 면제한다. 시행령 제6조 5항 제5항입니다. 농촌진흥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일수,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11조 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령 제6조 6항 제6항입니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7조 치유농업사의 배치 페이지 48에서 49페이지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 제1항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 제7항 치유농업사의 배치에 대해서 언급된 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급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치유농업사 1명을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행령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그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시행령 제8조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서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시행령 제8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일반기준 가목 가 위반행위 희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관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감옥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즉 감옥에 따른 기간 내의 행정처분이 2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즉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에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처분 기준을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령 별표 2의 라목입니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호 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처분을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 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의 위반 행위 정도, 위반 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은 시행령 별표 2의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관한 세부 사항을 표로서 간단 명료하게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위반 행위 개별 기준하고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을 나타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법 제12조 제1항 1조에서 1차만 위반해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법 제11조 제3항 각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잠깐 법 제11조 제3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제11조 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제1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4호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이것이 법률 제11조 제3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 1차만 위반해도 자격 취소가 됩니다. 위반행위 다항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것도 단 1차만 위반해도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1차만 위반해도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3가지가 있는데, 거짓으로 또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두 번째는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른 자격이 제일 안 되는 사람들 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 금고 이상 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법률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 자격 정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이때는 1차만 위반해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렇게 자격이 취소되는 3가지 조건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위반행위 라항입니다. 법 제11조 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빌려준 경우, 이것은 1차 위반하면 자격정지 2년, 2차 위반하면 자격정지 3년, 3차 위반하면 자격
취소가 됩니다. 다음 위반 행위에 대한 마항입니다. 법 제11조 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법 11조 5항은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또는 알선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1차만 위반하면 자격정지 1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2년, 3차 위반하면 역시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번을 위반한 경우에. 시행령 제9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시행령 별표 3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9조에 관련된 겁니다. 가. 교육시설을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치유농업사 양성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각각 1개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강의실 및 실습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강의실 연면적 50제곱미터, 평수는 약 15평이 되겠습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 가능 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실습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약 30평 정도 되겠죠?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교육 장비를 갖출 것. 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을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마. 그 밖에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이것은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지정 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 요건 인력에 관한 것입니다. 가.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 교수위원 및 교수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책임 교수위원 및 교수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책임 교수위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 의료, 사회복지, 상담, 평생교육, 교육, 관광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1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계속해서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중에서 지정요건, 인력의 지정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위원 내용입니다. 가.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 의료, 사회복지, 상담, 평생교육, 교육, 관광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이상 또는 보건, 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1급 또는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운영 관리하는 전담 운영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다음은 시행령 별표 3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요건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 나. 각 교육과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목을 적절하게 구성할 것. 1. 치유농업과 치유농업 서비스의 이해. 2.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3.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4.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5. 치유농업의 관리, 운영 실무.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시행령 제10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 이 내용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13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성기관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1조 권한 등의 위임, 위탁. 1.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 제1항. 법률 제16조 제1항은 농촌진흥청장은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을 하는데 소속 기관의 장한테 위탁을 시키고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탁을 시키는데 이때의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법 8조 제3항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전위생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그러니까 안전위생교육의 실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것을 그냥 시도지사로 하면 되겠습니다. 한테 위임한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 제2항 법 제16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이게 아마 그 농업 실용화 재단의 내용이 이름이 올해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22일에 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법 제9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법 제11조 제1항 즉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다시 말해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촌진흥청장이 위탁한 업무 내용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그러니까 사업화, 창업 지원 이런 것이 그 법 9조에 있는 거 그 내용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또 자격시험 이런 관리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제13조 과태료 부과기준 페이지 52가 되겠습니다. 법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그러면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4, 시행령 별표 4를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희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감옥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하기 전 부과처분 차수, 즉 감옥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2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의 다음 차수로 한다. 즉 그 위반하기 전 부과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가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에서는 그 과태료를 절반까지 줄여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지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그 밖의 위반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금액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가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즉 500만원 이하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된 경우, 법 위반 상태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위반 상태를 6개월 이상 계속했다는 때는 더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를. 그 밖에 위반 행위 정도, 위반 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인정된 경우, 이러한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도표로 만들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면은, 법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때는 근거 법조문이 법 제11조 제1항과 제1호에 의하여 1차 위반 때는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 2차 위반 때는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 3차 위반 때는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때는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내내 가목과 똑같이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 2차 위반 시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 3차 위반 시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 그런데 제가 조금 혼돈스러운 것은 자격 취소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법률 제12조 1항 2호에 의거 법 제11조 제3항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 11조 제3항 똑같은 결격 사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1차, 2차, 3차로 나눠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과태료를 준다 하니까 여기는 상당히 좀 혼돈되는, 헷갈리는, 한마디로 헷갈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보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시행령에 대해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즉 농림축산식품부령 2021년 3월 25일에 제정되어 발효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제1항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죠. 이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이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1항 제1호 치유농업 시설의 조성 및 운영사항, 2호 치유농업 서비스의 제공 현황, 제3호 치유농업 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제4호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 제5호
그 밖의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5가지가 실태조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항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정기조사는 그렇습니다. 수시조사는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가 수시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크게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로 나눕니다. 정기조사는 매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단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 실태조사에 조사를 하는 방법은 서면조사하고 현장조사로 할 수 있다. 제4항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사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의 기간, 조사의 취지 및 조사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 안전위생교육입니다. 페이지 45에서 46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 이하 안전위생교육이라 한다. 이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제2호 화재안전과 관련된 예방조치 및 대응 요령, 제3호 식기, 식품, 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게 그 안전위생교육의 그 4가지 항목. 시행규칙 제3조 안전위생교육 제2항 안전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4시간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제3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는 시도지사로 합니다. 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 교육 내용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관 관리해야 한다. 이런 자료는 2년간 보관 관리해야 된다.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시도지사는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위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음은 치유농업시설 운영 관련 법률입니다. 페이지 54페이지에 도표로서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는 치유농업 관련법, 시설 안전관리 관련법, 장애인 관련법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 있고 자치법규가 2022년 1월 7일에 그 기준으로 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로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관련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광진흥법,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다음은 시설 안전관리 관련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재해대책법, 식품위생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은 장애인 관련법입니다. 장애인 관련법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까지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1차 시험 예상문제, 객관식 문제 10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 1. 다음 중 내용이 바르게 된 것을 고르세요.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1.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린 내용이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 2번 내용이 맞는 것입니다. 3번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린 내용이죠. 네 번째,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린 내용이죠. 이럴 때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 다음 중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평가. 맞는 내용이죠. 2. 해당 연도의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 방향과 목표. 맞는 내용이죠. 3.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및 목표. 맞는 내용이죠.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 3. 법 제5조 5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여기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했을 경우. 2.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진 방법을 변경했을 경우. 3.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을 경우. 4.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했을 경우. 이게 내용이 틀리죠?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문제 4.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치유농업 서비스의 제공 현황. 3. 치유농업 서비스의 이용자의 현황. 4.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의 가족 현황. 이것은 가족 현황이 아니고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제 5.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페이지 45에서 46페이지입니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2. 화재 안전과 관련된 예방조치 및 대응 요령.
3. 식기, 식품, 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내용이 틀리죠.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가 맞습니다. 문제 6.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치유농업 서비스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서비스의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치유농업 시설의 조성 및 개선사업,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 인력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번이 되겠죠. 이것은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런 것은 그 치유농업 서비스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암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7. 다음 중 자격 취소, 행정처분의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별표 2에 해당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1조 제3항 각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 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법 제11조 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이의 빌려준 경우.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법률 위반 행위를 2차 위반을 하면은 자격정지 3년이 되겠습니다. 문제 8. 법 11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행정처분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은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2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4년, 3차 위반 시 자격 취소,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년.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4년이 아니라 3년이 되겠습니다. 문제 9. 법 제11조 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행정처분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은 1. 1차 위반 시 경고, 2.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2년, 3. 3차 위반 시 자격 취소, 4.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차 위반 시 경고하는 게 아니라 자격정지 1년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차만 위반해도 자격정지 1년이 되겠습니다. 문제 10. 다음 중 내용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별표 4에 해당합니다. 1. 법 제11조 제3항을 1차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조 제3항을 2차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법 제11조 제3항을 3차 이상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은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되는 거죠. 법 제11조 제3항을 3차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것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상문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관식 시험, 즉 2차 시험에 대한 예상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상문제 1. 시행계획 수립 시 내용 4가지를 기술하세요. 페이지 43페이지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있습니다. 문제 2.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 5가지를 기술하세요. 페이지 44페이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있습니다. 문제 3. 법 제5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내용을 기술하세요. 페이지 44 시행령 제4조에 있습니다.
문제 4. 치유농업 실태주사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페이지 45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제 5.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4가지를 기술하세요. 페이지 46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있습니다. 문제 6. 법률 제12조에 언급된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세요. 페이지 49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합니다. 문제 7. 법률 제13조에 언급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 내용을 서술하세요. 페이지 52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첨부할 서류 및 자료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페이지 48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있습니다. 문제 9.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안전위생교육의 내용을 기술하세요. 페이지 45에서 46에 있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0. 치유농업사 1급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자격에서 치유농업 관련 업무 경력이 없어도 되는 사람을 열거하세요.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4강 제1권 치유농업과 치유농업 서비스의 이해 제1장 치유농업 개론 단원 1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 중에서 치유농업 관련 법률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쿠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쪼록 본 강의가 도움이 되어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서 합격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